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이 소모되기 전에 생각할 것들입니다. 이 책은 2024년 9월에 출간되어 현재 자기계발서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의 책이에요. 출판사는 유노책주, 저자는 모로토미 요시히코, 옮긴이는 나지요님입니다. 이 책은 불안, 허무, 자책에서 자유로워지는 빅터 프랭클의 심리학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전 세계적인 스테디셀러,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저자이자 빈의 3대 심리학파, 로고테라피 의미치료 창시자인 빅터 프랭클의 심리학으로 배우는 마음 먹은 대로 행복해지는 법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인생에 절망해도 인생이 당신에게 절망하는 일은 없다. 오늘날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전 세계적인 스테디셀러의 저자로 더욱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모로토미 요시히코는 대학의 부속 상담센터에서 30년 이상 젊은이들의 인생을 상담하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이야기를 고민하다가 자신의 전문 분야이기도 한 빅터 프랭클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하여 마음이 완전히 소모되기 전에 생각하고 기억하면 좋을 빅터 프랭클의 절대 긍정의 철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생각 하나만 바꿔도, 마음 하나만 바꿔 먹어도 사람의 인생이 행복으로 바뀌는 사례를 수도 없이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저자가 제시한 길을 따라 빅터 프랭클의 심리학을 이해하고 나만의 인생 철학을 바로잡으면 감당하지 못한 불안에 주저앉지 않는 삶, 허무해지지 않는 삶, 스스로를 탓하기보다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고 흔들렸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현명한 지혜를 주는 나침반 같은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불안, 허무, 자책에서 자유로워지는 빅터 프랭클의 심리학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당신이 인생에 절망해도 인생이 당신에게 절망하는 일은 없다. 어떤 일에도 주저앉지 않는 긍정적 태도에 관하여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성공하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 빅터 프랭클.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삶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 존재하는 한 당신에게는 채워야 할 의미와 이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설령 당신이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당신의 발밑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 당신을 필요로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신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요. 그것들은 당신이 발견하고 실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생이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인생이 당신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당신에게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이라서
일어난 것으로 담담히 받아들여 보세요. 그 모든 일들은 당신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겁니다. 제4장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을까? 프랭클이 소개하는 스스로에게 질문 던지기. 인생이 그 자체로 실현이자 도전인 이유. 세상은 단순한 물질의 집합에 불과하다. 이 세상 어디에 그런 생명작용 같은 게 있단 말인가라고 이의를 제기할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단순한 물질의 집합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우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에 이 세상이 너무도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며 태양을 중심으로 돌지요. 만약 지축이 1도가 어긋난 상태라면 우리는 모두 1년 만에 타 죽거나 얼어 죽고 말 거예요. 우리 몸은 또 어떤가요? 신비롭거나 경이롭다는 말로밖에 표현하지 못할 만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교하기 그지없는 규칙과 설계가 단지 우연일 뿐이라고 말하기에 조금 아깝지 않을까요? 트랜스퍼스널 심리학의 대가 켄 윌버는 그럴 리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일반적으로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빅뱅이 일어나면서 시작되었다는 설이 지배적입니다만 윌버는 이 생각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가령 원숭이가 마음대로 타자를 친다고 해보죠. 그러던 중에 우연히 섹스피어 수준의 작품이 탄생할 일이 가능할까요? 윌버는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10억의 제곱수의 일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10억의 제곱수, 그러니까 10경년이라는 감히 가늠도 되지 않는 아득한 시간이 걸려야 나올까 말까 한 일이죠. 하지만 우주 나이는 140억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숭이의 타자와 똑같은 단순 계산으로 생각해보면 이 시간은 단 하나의 산소를 우연히 만들어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임을 알 수 있지요. 자, 어떤가요? 확률적으로 봐도 우주에는 우연 외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윌버는 우주가 그 자체로 의지와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방향을 향해 끊임없이 진화를 거듭한다고 여겼어요. 인간의 몸과 마음, 영혼은 우주의 장대한 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일부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지요. 윌버는 인간이 우주의 진화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와 사명을 자각하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이 진화 과정에 참여해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주는 우리와 동떨어져 저 멀리에 존재하는 우주가 아니에요. 저와 당신, 우리 모두를 일부로서 포함하는 우주를 가리키죠. 모든 것을 그 일부로 포함하며 자체적인 의지와 힘을 가진 우주. 이것이야말로 제가 말하고 싶었던 위대한 생명의 작용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때때로 꽃의 형태로, 불의 형태로,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몸과 마음, 영혼을 그 일부를 포함하는 생명의 작용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바로 이 작용을 자각하고 생명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나의 소유물은 아니에요. 따라서 어떻게 살든 내 마음이다. 남에게 배를 끼치지 않는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와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인생이란 그 자체로 실현이자 도전이기도 해요. 인생은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의미와 사명을 발견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감추어진 도전의 의미를 찾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때만이 성장의 기회이고 그 결과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성숙해집니다. 인간이란 본래 그런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의미 없는 인생이라 없다. 어떤 사람의 인생에도 의미가 있다.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한 의미 없는 인생이라 없다. 이것이 프랭클이 말하는 절대 긍정의 철학의 정의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내 생명은 내 것이고 내 인생도 내 것이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한 어떻게 살든 내 마음이라는 사고방식과는 정반대지요. 생명은 나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은 생명으로부터 부여받은 셈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생에서 해야 할 일, 채워야 할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실현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이렇게 수정하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긍정하게 됩니다. 현대인은 보통 매사에 이치만 따지며 살아가다. 어차피 인생 따위 무의미하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일단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며 세상 모든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어리석게만 보이지요. 이런 사람은 얼굴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생기가 없어지고 표정이 어두워지거든요. 바로 예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무엇을 봐도 부정적으로만 보였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무엇이 저를 그토록 압박했을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많은 청년이 그렇듯 지나치게 생각하는 습관과 완벽주의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사람은 너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탈이야 라거나 매사에 완벽주의가 지나치다라는 말을 들어도 공감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게 왜 나쁘냐? 라고 반문하죠. 저 역시 그랬어요.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생각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화두에 죽기 살기로 매달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민했어요. 어떻게 보면 미치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였지요. 그렇게 7년이란 시간 동안 고민하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결심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든 아랑곳 없이 눈앞에서 소용돌이치는 생명 에너지, 몸도 마음도 아닌 보다 근원적인 생명작용, 그것이 바로 내 본질이며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눈을 돌리자 그곳에 모든 답이 주어져 있더군요. 내가 사는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토록 갈구해 오던 의문에 대한 해답이 이미 주어져 있던 거예요. 나의 생명은 다른 생명과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의 생명작용이며 그 일부로 나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생명작용, 즉 생명에너지야말로 내 본질이고 나라는 존재는 생명작용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아요.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때 모든 해답이 이미 주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답니다.
나는 생명의 다른 형태다. 내 인생은 주어진 것이며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은 이미 주어져 있다. 나는 주어진 의미와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인생의 진리에 눈뜨고 기본적인 인생 철학을 수정하자 제 고민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어떤가요? 이 글에 처음에 말한 빅터 프랭클의 절대 긍정의 철학과 다를 바가 없지요. 인생의 의미는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것이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저자 빅터 프랭클. 제 7장. 운명을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 생각할 것. 7.3. 태도같이 실현하기. 인생의 진실은 언제나 단 하나뿐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고 꼭 기회가 온다는 보장은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껏 기다리느라 지쳤고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고 비관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자신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당신의 인생에 의미가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당신이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해도 인생은 당신에게 살아갈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실현해야 할 의미, 수행해야 할 사명이 사라지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것은 줄곧 그 자리에서 당신이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랭클은 말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인생에 절망해도 인생이 당신에게 절망하는 일은 없다고. 당신이 아무리 인생을 포기해도 인생이 당신을 포기하는 일은 없다고. 살아있는 순간까지 인생은 당신에게 거는 기대를 거두지 않을 거라고. 어떤 순간에도 인생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의미가 있으며 살아있는 한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절망하더라도 삶이 무의미하게 여겨지더라도 반드시 존재하는 인생의 진실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절망해도 당신의 삶에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도 그것과 별개로 당신의 삶에는 의미와 해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당신에게 발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허무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더라도 부디 이 책에 적힌 내용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 책을 다 읽은 지금 인생의 의미 따위 알 수 없다고 낙담하고 있나요?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 당신 인생의 의미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당신이 아무리 실패를 거듭해도 당신이 아무리 깊은 절망에 빠지더라도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왜 태어났는지 몰라 초조해지더라도 삶의 의미는 언제까지나 당신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무리 타락한 삶을 살더라도 변하지 않는 인생의 진실입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세요. 포기하지도 마세요. 만일 이것이 내 삶의 의미였구나. 이것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구나 라고 느낄 만한 것을 찾아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낙담할 일은 아닙니다.
설령 당신이 그것을 찾지 못한다 해도 당신 인생의 의미는 벌써 당신의 발밑에 와 있으니까요. 이미 그곳에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저 당신이 아직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비유하자면 방 안에 꽁꽁 숨겨놓고 찾지 못하는 보물 같은 겁니다. 그러니 괜찮아요. 그것은 당신 방 안에 온전히 잘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찾지 못해도 언젠가는 찾을 테니 안심해도 됩니다. 인생의 의미도 해야 할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오늘이나 내일 안에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죽기 전까지 그래 난 이것을 위해 태어났던 거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것 하나만 찾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때 당신은 비로소 이렇게 느끼게 될 겁니다. 역시 살아서 다행이야.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행복한 9월 보내고 계신지요? 이제 가을이 느껴지는 바람이 불어옵니다. 저는 오늘 이 책을 보면서 인생의 고난과 힘듦도 결국 바람처럼 스쳐간다는 진실을 또 마주하네요. 좋은 책들과 함께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시길.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